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그 강남의 재건축,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의 어떤 집값의 신고가, 저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위험한 일탈이다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맞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 오면 급격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강남의 경우에 뭐 평당 2억까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강남이 평당 2억을 간다, 뭐 3억을 간다.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왜 그게 위험한 생각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강남의 집값이 평당 1억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강남에서 분양하는, 특히 A급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금은 아마 한 15억 정도, 한 15억 정도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그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만약에 30억이 분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0억이 분양하면 이제 평당 얼마가 돼요? 평당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분양을 못 받죠. 일반인들은 이제 강남을 진입할 수가 없어요, 30억이 되면. 자, 그렇게 돼도 수요는 있다. 30억에 받을 수요는 대기하고 있다라는 게 강남은 계속 올라간다고 상승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문제는 강남에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남의 억대, 1억, 2억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도 된다. 풀려서 강남은 그냥 수요에 맞게, 수요가 충분하니까 평당 1억에 분양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의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강남이 평당 1억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 원베일리 뭐 그런 그 좋은 아파트들의 평당 1억을 분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일단 우리 중산층들은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30억 분양하면 청약도 못해요. 이제는 청약도 못해요. 자, 그러면 강남이 30억에 평당 1억에 분양하면 그 옆에 송파는 얼마에 분양하겠냐고요. 그죠? 평당 7천에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옆에 강동구는 또 얼마에 분양을 하겠냐고. 평당 5천, 6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둔천주공 같은데 평당 5천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둔천주공 같은 데는 한 16억, 17억이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가.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생각이다, 굉장히.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분을 다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분양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끊임없이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남 평당 뭐 1억, 2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모든 그 중산층들의 어떤 강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양극화는 대세이다. 그리고 똘똘한 한채는 대세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면 양극화가 대세이고 똘똘한 한채가 대세이면 이제 강남은 30억, 40억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억, 40억 가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에서 풀어준다고 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얘기가 되던 얘기 아니에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강남에서 30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은 이제 미분양이 나거나 아니면 뭐 실수요자가 사서 뭐 1대1, 2대1, 3대1 그렇게 적은 경쟁률로 청약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끊임없이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강남 평당 억대론. 자, 이런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의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분양가, 대한민국의 집값을 다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그 집값이 상승할 때, 사이클에서 상승할 때, 강남이 30억 가는데 우리 마포 용산은 한 20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 용산이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마포 용산이 20억 가는데 강북의 역세권은 15억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이 역세권이 10억이니까 광역시의 A급 아파트도 10억은 넘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논리로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갭 메우기로. 자, 그렇듯이 이 끊임없이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남 억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서론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신고가 나오고 있고, 일기 신도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들썩거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썩거리는 게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도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거래가 좀 되고 신고가가 나오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역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서울의 이기 신도시 GTX 라인에서 폭락을 받듯이 결국은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일기 신도시도 이기 신도시처럼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호갱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밀값, 쌀값, 과자값, 우유값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배의 이자를 내야 돼요. 원리금까지 내야 되면.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먹고 살 돈도 없어. 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면 이제 기업도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기업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리고 주택 매매 심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모든 상황 자체가 아파트 가격도 이미 사이클상 고점을 쳤고 어떤 경기 상황도 악화일로 가고 있고 금리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시장은 폭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경제 전문가, 모든 금융 전문가, 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불안이 마지막 큰 경기 불안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대출을 줄여가고 가능한 한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일기 신도시도 싸게 살 기회가 와요. 오는데 왜 굳이 지금 들어가서 비싸게 사느냐 이 얘기예요. 바람이 불 때요. 지금 바람이 불 때 대선 공약에 바람이 자, 일부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고 일기 신도시도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투를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 2020년도에 세종시의 세종의사당이 발표했을 때 호가가 2억 3억씩 올랐어요. 자, 그때 거래가 됐냐? 그때 팔았으면 잘 팔았어요. 근데 2억 3억 호가 올리고 3, 4억씩 호가 올리니까 거래가 안 됐겠죠. 자, 그 뒤에 세종의사당 이 추진은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세종시의 집값이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계속 폭락. 자, 그리고 GTX 발표 후에 GTX 인근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2억 3억 올라갔어요. 그래서 16억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게 4억 빠졌다. 자,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바람 부는 것도 역시 이러한 바람하고 똑같다. 그거 당장 될 일도 아니고 그거 중장기적 대책으로 간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없는 거고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 매수자는 사라진다. 자, 그러면 그것도 2억 3억씩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2억 3억씩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간 후에 사도 충분하다. 굳이 왜 바람이 불 때 집단적 광기로 들어가서 사냐라는 얘기예요. 여의도의 재건축을 보시면 그거 어느 세월에 되겠냐고. 아직도 안 되잖아요. 의견 조율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안 나니까. 자, 강남의 재건축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요. 자, 강남의 재건축보다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그거에 비하면 새 거예요, 새 거. 내 살아 생존 가능한가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공급 위주고 시장 경제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공급에 관한 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핀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도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집값을 고점에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